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국적법 개정 법률안 총정리 신문 10다 제 2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 1부에서는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 도입 배경과 또 제도 개요, 거기에 따른 이 법무부의 답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은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이 왜 필요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2부에서는요,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쟁점이 이 복수국적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 복수국적과 관련된 어떻게 좀 볼 것인가. 그래서 이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이렇게 이와 관련돼서 전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 법무부가 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서 이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따져 물을 수 있는 것. 사실 이 특정 국가 출신이 많다는 것을 놓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모아서 이 중국인이 95% 이 국적을 쉽게 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거는 이 복수국적, 즉 이 이중국적 문제가 이 주요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우려되는 이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법무부가 또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함께 보고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더 이렇게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또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2부 국적법 개정안 이 주요 쟁점은 복수 국적 문제이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의 답변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으로 볼 때 이 5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이 손쉽게 국적을 취득을 한 후 이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이 증가한다. 네, 여기에도 건강보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법무부 답변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자 역시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종전의 사례를 보면은 2대에서 3대에 걸쳐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 이번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일찌감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됨으로써 본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익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 중에서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죠. 지금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요, 중국 동포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구하교, 한국에서 2세대 이상 이렇게 넘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하교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도 현재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서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태어나고 있는 또 그 구하교의 자녀들 역시 이 거의 구하교는 한국인화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거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국적이 뭐 대만 국적으로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정치적 혼란이 오게 되고 그 충격에 의해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 국가 문란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뭐 어지간해서 이 영주권을 박탈되어서 이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쨌든 범죄를 갖게 되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싶어도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계속 점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게 아이들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무부는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이들만이라도 참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고 한국에서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한국에서 이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중국 동포 분들도 이 자녀를 출생을 해서 키우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죠. 그래서 이분들도 보니까 자녀들이 거의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있고 자녀들은 거의 한국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라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너는 한국인이 아니야 이런 거를 뭐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듣게 된다고 하면은 좀 뭔가 이 정체성적으로 이제 혼란을 좀 느끼게 되면서 또 이렇게 좀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아이 때 어쨌든 사회적 안정감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이들한테 한국 국적을 좀 쉽게 이렇게 부여해 줘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법무부의 얘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병역 의무는 회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게 저는 복수국적, 이중국적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함정,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법무부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네, 뭐 법무부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다 하면은 이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지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답변은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경우요, 지금 현재 이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말까지 이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 18세 그 3월달 되는 3월달까지 이제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한국 국적 포기할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게 현재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되는 그런 국적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병역 의무는 회피할 수 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세가 되는 해에 3월달 이전에 그전에는
우리 중국 동포를 예를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국 국적도 갖게 되고 한국 국적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죠. 근데 18세 되는 해 3월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리면은 그 아이는 그냥 중국 국적만 살아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까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또다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병역 문제는 남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남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7번째 내용입니다. 이 복수 국적을 유지하면서 권리 및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이탈하는 등 복지 먹튀 우려가 있다. 네, 이것도 이제 복수 국적, 이중 국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 이 질문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법무부 답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만 처우받게 된다. 또한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제외 공간을 통해서만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국내에서 출생한 후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며 생활 기반을 국내에 두고 체류하다가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단독으로 해외 이주하여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이는 지나친 우려로 생각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는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네, 이 병역 의무와 관련돼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네, 요 법무부의 답변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에서 출생을 해서 이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다고 하면은 분명히 한국인 정체성을 더 많이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한국 사회에서도 원래 이 한국 국민이죠. 한국 국민인데 이 스포츠, 축구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스케이팅, 가끔씩 스케이팅 누구죠? 누구는 이게 러시아 국적으로 옮겨가기도 했고, 축구 선수는 국가 대표팀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한참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국적으로 좀 이적을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도 이 스포츠계라든가 이런 예술계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 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서 귀화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병역 의무를 또 좀 해야 되면 그 경력이 또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외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좀 대표적인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유승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죠. 그 연예인인데요. 20년 전이죠. 그때 한국 사회에서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간다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미국에 공연을 가야 될 테니 허가를 해달라. 반드시 들어와서 군대에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병무청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유승주 씨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때 어쨌든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갖고 있는 이런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으로 이렇게 시민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는 한국의 군대에 입학을 이제 기피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 국민들이 거의 이제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유승준 씨, 뭐 영어 이름으로는 스티븐 유라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재공간에서 그 한국 법무부에서 이 재동포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정 소송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한국에 못 들어오면서 지금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있고, 여기 대해서 아직 국민적 감정은 참 괘씸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유승준 씨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배신감이랄까 이거를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번에 국적법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갖게 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경우로 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이제는 외국 국적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국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또 상당한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영주 자격을 점점 확대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기화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뭐냐면 각 나라별로 이 영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아주 치열한 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상황은 점점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 연재라든가 영특한 이 재능을 갖고 있는 이런 영재 유치를 위해서 이 국적을 줄 테니 우리나라 와라, 그러면서 어떤 최대의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국적을 그러니까 기화를 종용하거나 뭐 그런 것이 이제 국가별로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그 과학 연재라든가 어떤 스포츠 영재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혹에 누구보다 쉽게 또 빠져들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만약에 이제는 그 다른 나라 이 국적으로 간다 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만일에 한 명이라도 나온다고 할 경우에 상당히 이번 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토를 하는 그런 논란이 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향후 한 10년, 20년 후, 이런 쪽이라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8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후 선거권을 행사하고 공직 및 정계에 진출하여 국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무부는 요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주 대상자는 미성년으로서 이 국적 취득을 하더라도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특히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이 되므로 이 제도로 인해 국가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이다. 지난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 국적이 부분적으로 용인된 이후 복수 국적자의 공직 진출 등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된 사례가 없다. 네, 법무부는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을 하고 선거권을 행사하고 또 공직 및 정계에 진출하여 국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국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녀들한테 쉽게 이렇게 한국 국적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단은
어린 자녀이니까요. 이 선거권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그러나 이 복수 국적을 갖게 되면은요, 이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공직에 진출을 해서 뭐랄까요, 그거를 직업으로 갖기가 좀 쉽지 않는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수 국적이 어떻게 보면은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해서는 이 국적 쓰고 필요해서는 저 국적을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뭐 공무원이 되거나 이 공직사회로 진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 상당한 이 제약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네, 제 2부에서는 이번 이 국적법 개정안 법률화 실질적인 문제는 이 복수 국적이 문제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특히 여기에 해당되시는 그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네,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또 뭐 여러분들도 각자 여기에 대한 또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3부는요, 실제적으로 이 국제법 개정안과 이 중국 동포 자녀를 둔 이 동포 가정의 사례까지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배죽장 김용필이었습니다.